제주 4.3 수학 주둔소인데요. 사실 가장 이질적인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이 들기도 한데, 일단 뭐 이름에서부터 벌써 어렵게 여겨지죠. 4.3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수학 주둔소이고요. 그리고 위치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도로가 여기거나 아니면 이쪽인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만 이곳에 바로 이 수학 주둔소가 있습니다. 이 수학 주둔소는 4.3 사건을 다룬 건데, 이제 1947년 3월 1일에 경찰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제주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 공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력 충돌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 공개한 세력들만 희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던 그런 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수학주둔소입니다. 이 수학주둔소는 당시에 이제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해서 토벌대가 설치한 25개의 주둔소가 있었는데요. 이 25개 주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학주둔소이고, 시오른 주둔소랑 함께 가장 잘 남아있는 주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성이 정확하게 언제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으로서는 최근에가 발간된 걸 기준으로 하면 1949년에 축성이 돼서 점차적으로는 1952년 정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네모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안에 이런 시설물 내용, 이 시설물 하나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보시기 편하게 하면은 이 안내판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성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이 성 안에 또 안에 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외성, 내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막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파가지고 이 안에서 바깥을 보면서 사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 시설이 지금 2개가 이 양쪽 끝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건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었던 곳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취사장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묘, 여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묘소가 있었던 곳이고, 이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설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거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내성, 외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 주변에 있는 주둔소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남아있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보급의 중심지였다라고 추정이 되는 주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둔소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고요. 사실 위에서 이제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민묘의 모습이 있고, 이쪽은 이제 다 허물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묘 부분만 합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이제 풀과 나무만 무성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록화조사 보고서가 있고, 이 기록화조사 보고서 안에는 당시에 실측 도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방형의 형태가 그대로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 보시면 외성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상당히 두껍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내성이 얇은 내성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방어 시설로서의 역할은 이 외성이 담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성은 주거와 생활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로 활용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런 출입구 같은 것들이 남아있고요. 사실 많이 붕괴되고 무너진 상태라서 지금 남아있는 모습은 원래 있었던 형태에서는 상당 부분이 이제 높이가 낮아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1967년 항공사진하고 1969년 항공사진인데요.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사실은 이게 다 허물어져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출입이 가능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완벽한 방향의 형태를 띄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도로가 가장 큰 도로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표지판을 보이면 이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접근로 자체도 힘든 길이에요.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명확한 표지판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남 박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는 리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리본을 보면서 따라갔었는데, 오히려 표지판은 너무나도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의지해서 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나무에 리본이 묶여 있는데 그 리본에 의지해서 가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찾아가시는 분들에 대해 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계획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입로에 대한 계획도 사실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선 여기에서 진입하는 게 일반적인 진입로이기는 한데 이쪽에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남 박사님하고 갈 때도 이쪽으로 해서 이쪽까지 한번 갔었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서 왔는데, 아마 이쪽에 확실히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있다라는 게 확신이 있었으면은 이쪽으로 걸어가 봤을 텐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쪽 길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접근 자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가장 힘들게 여겨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완성된 이 종합정비계획서를 보면은 원형에 대한 이 복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형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뭐 안에 있는 구성만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고요. 관계자, 지금 살아계시는 세 분의 관계자분들이 계십니다. 거의 90대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이신데, 이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복원도를 그린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밑면은 원래는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외성이 있고 그 안에 내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방어시설도 사실은 네 군데에 다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주출입구는 남쪽의 정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가운데 출입구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단을 앞으로 벽을 쌓아가지고 방어시설을 구축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동의 건축이 있었고요. 이 건축물은 이제 억새밭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억새풀을 이어서 만든 지붕을 가진 건축물이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이쪽은 이제 대장의 막사, 이쪽은 이제 병사들 막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 AA 단면도니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2단면도입니다. 2단면도를 보시면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건물이 두 채가 있고 다시 내성과 외성이 있는 이런 형태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은 정말 많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사실 이 접근하기도 힘들지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정말 이걸 잘 계획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됩니다. 근데
예,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의 특징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돌 자체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으로 쌓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정말 잘 쌓았죠. 일반적으로 뭐 제주도 가면 이런 벽들, 담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예, 듬성듬성 쌓아가지고 구멍이 다 보이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은 채로 쌓여있는 이런 돌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뭐 그런 형태들은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무암으로 잘 쌓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여기 기록과 조사 보고서에서 보면은 돌도 두 가지가 있어서 정말 깎아서 일부러 깎아서 만든 돌도 있고 자연석도를 이게 함께 쌓았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 헤리티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다루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방향성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또 재밌지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떠올렸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워싱턴 DC에 있는 베트남 베테랑 메모리얼이 있죠. 이 베트남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공간을 만들었는데 기념비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1982년에 만들어지는 건데 당시에 이거를 당선한 사람이 바로 예일대학교 학생이었던 마야린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건축가들이 다 공모에 참여했는데 150건 중에서 결국 무명의 예일대학교 학생이 당선이 됐던 것을 보면서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전을 해볼 수 있을 만큼난 좋은 공간이 아닐까. 뭔가를 추억하고 메모리얼할 수 있는 공간을 만약에 기획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일선 건축가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말랑말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도전할 만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야린처럼 제2의 마야린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경사로 보면 한 어느 정도? 경사는 완만한 편입니다. 네, 가는 길 자체가 경사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는 올라가는데 이렇게 땀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음지예요. 높은 나무에 완전히 가려져서 음지로 걷고 경사도 굉장히 완만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힘은 안 들고 그리고 이게 현무암이다 보니까 이 발이 조금 필요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조금 덜 딱딱해서 물렁물렁. 네, 그래가지고 발도 피로도 조금 덜하고 그래서 하여튼 힘이 엄청 많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닌데 3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꽤 많이 올라가요. 체감은 정말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서 예. 그러니까 길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길만 따라가면은 이 길이 어딘가 끝에는 그게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갈림길이 나와요. 내가 여기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거든요. 고민하다 힘들게. 그래서 사실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합니다. 저희도 한 번은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마지막 이미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길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인도해줄 수 있는 길이 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그것까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꽤 많이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가고 완만하고 또 하나는 거기가 무슨 약간 나무 좀 독특한 나무 수종이 있는 데라서 무슨 보호구역 약간 그런 곳이었던 기억입니다. 하여튼 약간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거기가 또 무슨 올레길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올레길 중에 예, 올레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곳이었고 역시나 거기는 가면은 뭐랄까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많은 돌을 아무리 현무암이라도 가볍지 않은데 저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노동을 해서 갖고 와서 쌓았을까 막 그런 이제 상상을 하면은
막 뭐랄까요, 뭐 감동이란 표현도 예, 좀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감정들이 막 생기죠. 그리고 그 약간 뭐랄까 약간 폐허 옛날에 그런 유적에서 보는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 거기서 오는 감동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있는 곳인 거는 같아요. 그거는 있는데 저걸 갖고 뭘 하지? 라고 하면 이제 거기부터 이제 그 힘이 이제 드는 거죠.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한 번씩은 가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는 그런데 이게 뭔가 너무 뭔가 숨을 대면은 너무 이거는 좀 뭔가 이 성스러운 곳에 뭔가 이 불경한 짓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 사이트를 좀 아까 우리가 유적지 외 부분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에 만들어지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그 이때로서 잡아서 사실 어느 그 유적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건축물보다도 완결성이 뛰어나요. 지금 이 상태에 폐허로 남아있는 그 상태가 사실 매우 완결성이 뛰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영감이나 이 메시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건물, 그러니까 지금 유적을 건드려서 제가 뭐 복원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완벽하게 복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방식이 결코 설득력을 가질 것 같지 않은 건물 중에 하나예요. 대상 중에 하나. 일부 무너져 있는 그 자체도 꽤 근사해요. 물론 자체가 멋있다. 네, 지금 이 상태의 완결성이 상당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안 건드려주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 로마나 그다음부터 중국에 가면 원명원. 원명원. 원명원처럼 그냥 무너진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주도 같으면 뭐 시기적으로 뭐 워낙에 많이 차이 나지만 몽고항 전쟁 때 만들어진 토성 왜 이렇게 현무암으로 쌓아놓은 근대기 때 만들어진 성곽이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색다르고 참 희소성에 가시는 분들이 있다. 저는 아까 두 분이 이렇게 헤매셨다는 그 말이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거기 뭔가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보기. 또 근데 사실 설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설계하는 입장에 보면 약간 오히려 제약이 없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자유롭게 펼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이트 자체는 약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는 길에서 아닌 게 아니라 저런 장치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쭉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갔더니 뭐 잠깐 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라고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 여정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또 한편 생각났던 거는 왜 천주교에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고난의 단계를 체험하는 그런 장소들을 말해주는 걸 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한 5번의 스테이지를 거치면 저 마지막에 저게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의 학생들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까 전에 그 지도 한 번만 전체 쭉 나오는 지도. 요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 신내 천이라고 천도 있고. 천이 있잖아요. 거기도 천이고 저 옆에 여기도 천이죠. 그것도 천이에요. 네. 지금 저 천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특히 입구 쪽에 보면은 물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데 저기가 이 올라가는 길하고 저 천하고 레벨 차가 상당히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서 이렇게 보면은 저 밑에 천이 흘러요. 천이 있는데, 그런데 물이 멀리서 봐도 굉장히 맑고, 뭐랄까요, 그런 소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물에서 나는 이런 소리 이런 것들, 요 입구 쪽에서 한 중간께 약간 가기 전까지는 들렸었던 것 같아요. 저 지도상으로 보면은.
천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까지는. 풀어달라고 하고 그 한 가지 저희가 하기에는 좀 약간 이렇게 보호구역에 혹시 걸쳐져 있는 건지 그런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 학생분들한테 우리가 그 제약사항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같이 보호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사실 이 주둔소 자체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주둔소의 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대한 이 주둔소가 가진 정체성을 해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이제 제주도 가면 저 유민미술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서 뭐 지하로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반드시 또 지하가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찌됐건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걸 건들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고